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이어서 한번 수능 특강에 있는 내용 좀 더 살펴볼 건데요. 보시기 전에 제발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저도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발전시켜서 계속 나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볼 거는 32페이지에 있는 개념학습 7에 해당하는 황순원의 고개사라고 하는 작품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황순원 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소나기만 떠올리시는데요. 알겠지만은 이거 말고도 쓴 작품 어마어마하게 많으시죠? 그 중에 이제 고개사라고 하는 이제 작품인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전후 소설로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들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조금 더 이제 구체화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자고 한다면요, 이 황순원의 고개사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자전적 소설이라고 하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순원 선생님이 실제로 겪었던 체험을 기반으로 해서 소설을 썼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실제로 황순원 선생님 이름 그대로 사용해서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곧 이제 황순원 선생님이 그냥 있는 그대로 자기 생각을 쓰고 싶었던 거죠. 왜? 내가 체험했던 거니까. 그래서 어떤 자신의 체험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당연히 허구가 들어가겠죠. 기반으로 썼다라고 하는 점을 보았을 때 굉장히 사실적인 어떤 당대 상황,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던 그 시대를 떠올려 보실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겠죠. 그치?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고개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서커스단 같죠? 그치? 근데 여기서는 그 고개사라고 얘기하는 게 뭐 단순하게 서커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고개사라고 하는 제목 자체가 이건 일종의 자신들의 어떤 처지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고개사라고 얘기하게 되면 뭔가 줄 타면서 뭔가 묘기 부리고 이런 서커스 같은 거 떠올릴 수 있잖아요.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안해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삶 자체가 고개사처럼 되게 위태롭게 보인다라는 건데, 이 소설에서는 근데 이것들을 그냥 비극적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요, 이것들을 통해서 뭔가 긍정적인 삶의 의미를 찾아나간다라고 하는 게 취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는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단순하게 뭐 쫓겨가고 이제 이런 것들만 보일 건데요, 이게 소설의 끝부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긍정적으로 이겨내야 돼, 뭐 이런 것들 보여줄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내용 좀 읽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내용들 이것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요, 어차피 이거는 약간 1:1 대응식의 내신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크게 설명하지는 않을 거고요. 아마 조만간에 이제 사용 설명서도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거기 있는 내용들도 같이 가미해서 공부하시게 되면은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들은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밖에서 들어오니 아내가 어둡고 추운 방에서 혼자 앉았다가 대뜸 금신스런 어조로 좀 전에 이댁 노파가 나와 이 방을 비워달라더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알겠지만 이제 집을 제대로 구할 수 없는 처지인 걸 알 수가 있는데, 일단 선생님이 여기서 정보를 좀 더 덧대게 되면 여기 대구입니다, 지금.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노파가 왔는데 이 노파가 이제 집을 비워달라고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노파가 굉장히 엄격함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새들어 살고 있는 상황이 되게 엄격하게 굴어요. 근데 쫓겨나고 있는 상황도 되게 웃긴 건데, 좀 더 읽어보시면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이유는 이제 구공탄을 드리는데 이 방 실은 헛간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밑줄 그을까? 이 방 실은 헛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알겠지만 헛간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뭐 짐 같은 것들을 보관하거나 혹은 이제 뭐 동물 같은 거 키울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방이라고 읽는 거란 말이야. 그럼 알겠지만 이거는 이 방이 헛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간 대우로서 보게 되면 그닥 좋은 상황은 아닌 거죠. 그치? 이어서 사용하여야 했다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날로 아내가 이댁 신모한테서 들은 말은 이와는 아주 다르다라고 얘기하면서 노파가 와서는 여기를 이제 우리가 연탄을 드려야 돼서 써야 되니까 너희가 나가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신모한테 들어왔을 때는 좀 다르다라는 거죠. 어떤 거요? 아까 낮에 예의 노파 한 패가 몰려왔는데 그 중에 한 노파가
이쪽들 구석 다복술귀에 갖춘 거정립을 발견했다라는 것이다. 이런 때는 늙어서 눈 안 어두운 것도 탈이었다. 그게 무엇인가 싶어서 가까이가 들여다보고는 획 고개를 돌리며 여기 밑줄 애퇴퇴 대체 이런 데다 뒷간을 만들다니 될 말인가? 이어서 그 나름으로 이제 노파에게 정원에다 그런 변수를 내다니 아우님도 환장을 했는기요? 여기서 주인 노파도 한바탕 여기 밑줄 거짓대란 할 수가 없다느니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정리해보면 간단하네. 노파가 되게 엄격하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 헛간을 내어주고서는 너네 헛간에서 살고 화장실도 너네 따로 만들었어 라고 했던 것 같아요. 거의 거정립이라고 돼 있었는데 그 거정립이라고 돼 있는 건 이제 결과적으로는 변소로 사용됐다라는 거잖아요. 뒷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뒷간을 따로 만들어서 썼던 건데 이 집에 이제 놀러왔던 어떤 노파가 아니 여기다가 뒷 만들면 어떡해 아우야 없애야지 이런 거 라고 얘기했는데 이 노파가 우리를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거짓대라고 부르고 있어요. 확실하죠? 내가 얘기했듯이 인간 대접을 안 한다라고 하는 게 명백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 집 노파는 우리를 거의 사람 취급한 게 아니라 거짓대 취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헛간에서 살아라. 너네 뒷간 따로 만들어 써라. 이딴 식의 말을 했던 거죠. 그치? 이어서요. 사람이 사람 모양만 했다고 사람이냐고 사람의 행실을 해야 사람이 아니냐느니 자기네 집이 피난민 수용소가 아닌 바에 당장 내보내고 말아야겠다느니 야단법석을 했다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식모를 통해서 왜 우리가 쫓겨나게 된 건지를 알게 된 거죠. 그러고는 아내한테 나와 방을 비워줘야겠다라는 영을 내린 것이었는데 그래도 이 노파가 우리한테 나와서는 거기다 뒷간을 만들었으니 나가달라는 말은 못하겠고 여기 밑줄 이제 구공탄을 들이게 됐으니 방을 비워줘야겠다라고 이제 핑곗거리를 만들어서 내보냈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소설은 확실히 자전적인 소설이다 보니까 1인칭 주인공으로 내용이 정리가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피난민으로서 천대와 멸시를 받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게 딱 눈에 띄는 장면이죠. 실은 이 점이 이 노파로 하여금 자신이 말한 인간은 인간다운 행실을 해야 한다는 것은 몸소 실천에 매는 대목이 아닌가 한다. 왜냐하면 노파 자신이 우리들에게 안뜰 변소를 사용치 못하게 하고 거기다 거정잎을 치게끔 분부를 해놓았으니 진드기가 아닌 우리가 오줌똥을 안 넣을 수가 없고 실로 면목이 없는 행실이나 거기 대소변을 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걸 잊지 않은 점에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지금 우리가 들어있는 곳이 실은 사람 살 방이 아니라 구궁탄이나 드릴 헛간이라는 걸 밝혀준다는 점에서라고 얘기하면서 노파의 어떤 생각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이쯤 되어 변호사 때 헛간에서 쫓겨난 우리 초라하기 짝이 없는 황순원 가족 내가 얘기했었죠? 그치? 자전적 소설이라고 부대는 가족은 대구 시내를 전전하기 수삼차 드디어 3월 하순께는 부산으로 흘러내려오기까지 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들은 이제 부산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정상적인 삶을 살 리는 없겠죠. 자, 중략부분 줄거리 들어가 있어요. 무슨 피난 생활에서도 나와 가족들은 방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다. 우선 급한 대로 처제 방에 신세를 지게 되지만 그곳의 사정도 순탄치는 않았다. 결국 대구에서처럼 방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게 되고 나와 아내는 여기 밑줄 어떻게든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죠. 그치?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긍정적인 삶의 의미와의 연결성이 확정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내가 이리로 옮겨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아내와 나는 의논한 결과 어쩌면 주인 댁에서 타협을 받아줄지는 모른다는 생각에 아내가 한 달 방세를 가지고 가서 다시 사정을 해보기로 했다. 그렇죠. 밖에 살 수는 없으니까 한번 주인을 다시 한번 설득하기로 한 거겠죠. 그래, 가지고 갈 방세 금액이 문제였는데 2만원, 3만원으로는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고 4만원으로 할까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5만원이라고 하는 큰 돈으로 결정을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이제 생존을 위해서 더 거금을 지불하기로 한 것이죠. 그치? 그러니까 당대 시대가 얼마나
절박했는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방세 5만 원씩을 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 생각도 들었으나 드리는 말에 다담이 한 장, 한 평이라고 그냥 얘기할게요. 한 평에 10,000원씩이라는 말도 있고 정하고 있던 방세를 올린 참으로 방을 비워달라는 수가 비일비재했다라는 말인데다가 더욱이 우리는 변호사 영감의 말대로 법적으로 해결을 지어서 노상이나 여관으로 쫓겨나가는 날이면 큰일이라 이런 방세나마 내고 타협을 얻은 후 마음 놓고 나가 열심히 장사를 해 살아가 나갈 병통을 하는 게 나을성 싶었던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보면 알겠지만 이들은 이제 장사를 통해서 먹고 살려고 했던 것이죠. 그쵸? 그리고 사실 우리는 벌써 장사를 시작하고 있었다. 아내는 남은 옷가지를 갖고 국제시장, 오랜만에 들어보죠? 나가고 큰애 둘은 서면에 가서 미군 부대 장사를 시작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만큼 먹고 살기가 절박했기 때문에 아이들까지도 동원했던 거죠. 그래서 아이들도 생존을 위해서 노력했다. 이 정도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안방에 들어갔다 좀 만에 아내가 들어왔다. 손에 돈이 들려있지 않았다. 그러면 됐나 보다 했는데 아내의 말은 그렇지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설득을 실패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방을 비워달라는 것이다. 영광과 큰아들은 다담이 8방에서 자고 큰 온돌방에는 작은 아들과 부인이 각각 자고 있는데 그러고는 좁아서 못 견디겠다라는 말은 못하겠던지 장발한 딸들의 말이 할머니가 코 고는 소리에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으니 기어코 그 방을 할머니 방으로 쓰게 내달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즉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오게끔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죠. 여기서 아내는 또 우리가 어떻게든 할머니 주무실 자리를 넉넉히 내어 올릴 테니 그렇게 하자고 해도 그렇게는 못하겠다라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방을 이제 할머니들이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죠. 그러고는 부인이 한다는 말이 자기네 딸 친구가 있어 방 하나만 구해주면 근손목 시계를 선물하겠다는 것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바로 이제 인간들의 어떤 물질적인 욕망에 해당되겠죠. 진상이 뭔지는 알 수가 없겠지만 아마 이제 할머니가 이 방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핑계인 것 같고요. 실제로는 이제 이 부인, 그러니까 집주인이겠죠. 이 부인은 이제 딸내 방 내어주면 내가 너한테 금시계 선물해줄게 이 말을 듣고서 이제 딸 친구 방으로 쓰게끔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물질적인 욕망이죠. 그치? 그래서 있는 사람들이 뭔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본인들의 어떤 욕망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간이 서늘해옴을 느꼈다. 그렇죠. 안 될 것 같으니까. 근손목시계라니 문제가 좀 큰 것이다. 그래. 가지고 갔던 돈은 어쨌느냐니까 좌우간 딸들 책이라도 한권 사보라고 놓고 오긴 했다고 한다. 그 돈만 돌아오지 않으면 하는 것이 희망이었는데 그러나 이튿날 그 돈은 도로 돌아오고 말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좌절감을 불러일으켰네요. 일으키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날 저녁이었다. 나는 학교 나가는 날은 학교로 해서 그렇지 않은 날은 아침에 직접 남포동 부모가 계신 곳에가 하루를 보낸다. 이곳 피난민들은 대개 담배 장사를 하느라고 애들만 남기고 모두 나가는데 부모도 그 축의 하나였다. 나는 여기서 서면간 내 큰 애들이 돌아오길 기다려 국제시장에 들러 애들 엄마를 만나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일과였는데 그날도 그랬다. 우리가 저녁에 모여 들어가니 방 안에 말 같은 처녀들이 와서 버티고 서 있었다. 이댁 딸들인 것이다. 누가 형이고 동생인 것도 구별 안 되는 좌우간 큰딸은 시내모 여학교 졸업반이라는 것이었고 작은 딸은 4학년이라는 처녀들이었다. 이들이 오늘 저녁엔 이 방에 와 자야겠다라는 것이다. 나는 이 두 말 같은 처녀 중에 누가 친구한테 방 하나만 구해주면 금손목시계를 선물 받을 수 있는 아가씨일까 생각을 해보았지만 나는 이 자리를 피해야 할 걸 느꼈대요. 왜?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말 같은 두 처녀가 누구에게도 날 것도 없이 2, 3일 내로 반드시 방을 내어놓으라는 말과 함께 나에게 시선을 한 번씩 던지고 나가버렸다. 그 시선들이 멸시에 찬 눈초리였든 어쨌든 그것은 벌써 아무래도 좋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건 여러분 정말 좋은 게 아니고요. 이건 일종의 모욕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저 이들의 전법이 그 효과에 있어서 내게는 이들의 옷바르는 청년이 내 따귀를 몇 번 갈기는 것보다 더 컸다는 것만은 자인, 부정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만큼 나는 이제 가난에 대한 모욕감, 이들에 대한 멸시에 대한 모욕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만 나가는 이날은 어서 이곳을 나가고만 싶었다. 이날은 학교 가는 날이기도 했다. 통영 다닐 현관문을 열고 나서니 응접시라 거기 꽂히진 동백나무 이편에 변호사 영감이 허리를 구부리고 서서 회양목인지를 매만져 주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확실한 빈부격차를 보여주고 있죠. 첫눈에도 여간 그것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태가 아니었다. 좋은 취미다. 인생이란 이렇듯 한 포기의 조목까지도 아끼고 사랑하면서 유유자적할 수 있는 생활을 해야 할 종류의 것인지도 모른다. 나는 무엇에 쫓기듯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겠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철저하게 자신들의 어떤 비참한 처지들, 모욕감에 대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뒤에는 긍정적인 삶의 의미로 마무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좀 떠올리시면 여러분들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작권 이슈도 있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풀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과 2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나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르는 내용들은 댓글 남겨주시거나 나한테 뭐 DM이나 이런 거 다 좋습니다. 남겨주시면요 제가 답변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여긴 된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37페이지에 보시면요. 자 우리 이번에 볼 거는요 최인호 선생님의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냐 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약간 어디서 익숙하게 보일 수 있을 만한 사람이죠. 광장 쓴 사람이잖아요. 그쵸? 최인호 선생님은 이제 광장이라는 소설로 이제 굉장히 핫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극작가로 이제 변신을 해서 이제 여러분께 이 작품으로 많이 이제 소개가 될 건데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화의 내용을 모티프로 삼아서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내신이든 혹은 수능이든 간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작을 가지고 온 다음에 여러분한테 뭔가 비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달라진 것들이 뭐가 있을까 좀 더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 말하고자 하는 건 간단합니다. 어떤 정치의 어떤 냉혹함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어렸을 때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바보온달과 평화공주에 대한 이야기고요. 요거를 이제 조금 이제 각색을 해서 변형을 해서 이제 극을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 거고요. 여러분들이 좀 여기에서 알아야 될 정보 좀 덧대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고구려 평강한 시절 사냥꾼 온달은 꿈에서 어떤 여인을 만나 백년가약을 맺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일종의 예지몽이겠죠? 그치? 그날 정치적인 이유로 궁을 쫓겨나 암자로 가는 공주는 어려서부터 들어갔던 온달을 만나고 그의 아내가 되기를 청한다. 온달은 공주가 꿈속의 여인임을 알게 된다. 온달과 혼인한 공주는 남편을 정성껏 내조하였고 온달도 열심히 노력해서 뛰어난 무공 장군을 된다라는 거겠죠? 장수가 된 온달은 신라군이 국경을 침범하자 자처해서 사냥터에 나갔으나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죽어버렸으니까 비극적이겠죠? 그 다음에 이어서요. 자, 근데 부하들이 온달을 장사 지내고자 하나 관이 움직이지 않는 신비로운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이 소식을 들은 공주가 죽은 남편 온달을 찾아온다. 공주. 장군, 온달아. 비록 어제까지 장군이 찢었던 벌판이라 하나 이제 누구를 위해 여길 머무겠다고 이렇게 때를 쓰십니까? 장군의 마음을 내가 알고 있으니 집으로 돌아가십시다. 고구려는 내 아버지의 나라 당신의 원수를 용서치 않으리라. 여기 밑줄 편양성에 가서 반역자들을 모조리 도륙합시다라고 얘기하면서 공주는 나름대로 온달의 죽음 원인을 어느 정도는 예측하고 있죠.
알고 있는 거 같죠? 그치? 실제로 온달이 자기들의 장수들의 부하 장수들에 의해서 죽어요. 그쵸? 근데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병장들 관 뚜껑을 닫고 올려놓은 받침의 채를 감는다. 들어 올려라. 올라오는 관 모두 놀라운 소리.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죠. 가자 편향성으로 그곳에서 잔악한 반역자들을 산싸시 가려내어 목을 베리라. 공주가 움직인다. 공주, 시녀, 관, 군사들 퇴장. 부장과 장수 몇 사람만 무대에 남는다. 부장에게 공주의 노여하심이 두렵습니다. 아마 온달을 죽인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죠? 필시에 무슨 기밀을 알아보셨음이 틀림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투구를 벗으라고 하신 것이 증거가 아닙니까? 어떻게 알았을까? 너희들 중에 배반한 자가 있으면 행여 온전히 상급을 누릴 목숨이 있거니는 생각 말라. 아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억울합니다. 그렇겠지. 이것을 문제 삼다 치더라도 투구를 벗는다, 머리를 쳐맸다, 피가 배어있다. 이것이 어쨌단 말인가? 이토록 신라놈과 싸운 것이 군법에 어긋난단 말인가? 두려워 말라. 여기 밑줄 공주보다 더 높은 분이 우리 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바로 이제 정치의 내국함인 거죠. 보니까 평강 공주도 나름대로 왕의 딸인데도 불구하고 얘보다 파워가 센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안에 뭔가 권력 다툼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이 온달을 배신했네요. 그죠? 근데 평강공주는 보았을 때 대충 알겠고 이런 상황인 거죠. 중약이란 되어 있네요. 좀 더 밑에 읽어볼까? 비비 맞추는 너털웃음 가자 평양성으로 그곳에 과연 누구의 목이 먼저 떨어질지 먼저 보기로 하자. 중약 공주 비의 뒤를 따른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기척 장교 군사 들어가던 사람들이 멈춰서다가 다시 나온다. 오 당신이군 웬일이시오? 웬일인가? 장교 왕명을 받들어 공주를 모시러 왔소. 나를? 그러하오. 나는 여기 살기로 했느니라. 돌아오시라는 분부시오.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니 돌아가서 그렇게 여쭈어라. 아니 됩니다. 무엇이라? 내 이놈 네가 실성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장교가 약간 반항하고 있으니까 공주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실성한 것도 아니오. 아니 이놈이 온달 장군이 돌아가신 이 마당에 공주는 궁을 지키지 않고 왜 함부로 이동하셨소? 온모 온달의 모치에 무엇이? 온달이? 보니까 온달의 모치는 그죠? 온달이 죽은 줄 모르는 것 같아요. 그쵸? 이제서야 한 거죠. 그래서 온달의 죽음을 모르고 있었음을 그쵸? 우리가 이런 확인해 볼 수가 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들어갈까? 장교 그쪽을 보고 웃으며라고 되어 있죠? 그치? 야, 한나라에 장수가 죽었는데 웃은 걸 보았을 때 이 장교도 정상은 아니죠? 아마 얘도 나쁜 편이라 보면 되겠지? 모르고 계셨습니까? 온달 장군은 한 달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쓰러진다. 비. 공주 붙든다. 온달이? 이놈, 네 무슨 짓이냐? 네가 이렇게 죽고 싶어서 이다지 방자하냐? 방자? 세상이 바뀐 줄도 모르시오. 온달 없는 공주가 누구를 어떻게 한단 말이오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정치의 냉혹함 보여드리고 있죠. 이게 어찌된 일이오? 지나치지 않은가라고 얘기하면서 대사는 공주 편을 들고 있죠. 가만히 비켜 서 있거라. 오! 아니 이놈을 끌어가거라. 병사들 일부 대사를 끌고 퇴장. 자 버릇이오. 내가 정녕 내 말을 듣지 못하겠느냐? 내 말을? 왕명을 받들고 온 사람에게? 이놈이 정녕 실성했구나. 내가 돌아가면 어찌 될 줄 모르느냐? 나는 이곳에 머물기로 하고 이미 아버님께도 여쭙고 오는 길 누가 또 나를 지시한단 말이냐? 정 그렇다면 근일 중 가까운 시일 내에 내가 궁에 갈 것이니 오늘은 물러가라. 정안 가시겠소? 내가? 말을 어느 길로 듣느냐? 네가 아마 잘못 알고 온 것이니 그대로 돌아가면 오늘의 허물을 내가 과히 묻지 않으리라. 장교 정소원이라면 평안하게 모셔오라는 명령이었다. 잡아라라고 얘기하면서 뭔가 정치적인 음모가 있으니까 공주가 끌려가는 상황이겠죠. 어머니 편하게 해드려라. 병사 1. 칼을 뽑아 공주를 앞서 찌른다. 희생되는군요. 공주 앞으로 쓰러진다. 붙잡았던 병사들. 장교 손으로 지시한다. 병사 2. 보자기로 공주의 시체를 싼다. 장교 또 지시한다.
병사들 공주를 들고 퇴장, 장교도 퇴장, 공주의 살해에서 퇴장까지의 동작은 마치 의전 동작처럼 기계적으로 맛있게 처리라고 얘기하면서 공주가 순순히 안 갈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공주, 좋은 세상에서 또 만납시다. 옴모,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전혀 움직이지 않고 서 있다가 모두 퇴장한 다음 무대 정면으로 조금씩 움직여 나온다. 밝은 진홍색 배자와 성상한 백발이 강하게 대조되게, 그쵸? 일종의 색채 대비죠. 날이 저물 무렵, 이 조금 전 병사들의 퇴장 무렵부터 눈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 흰눈, 진홍색 배자, 백발이 이루는 색채의 덩어리를 인상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조명을 이라고 하면서 이건 일종의 비극성을 강화하기 위한 거겠죠. 그리고 옴모, 소리는 없이 입속에 중얼거리는 표정. 눈이 오는구나. 오늘은 산에서 자는 날도 아닌데 왜 이렇게 늦는구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자신의 아들 온달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새드 엔딩으로 끝나는 작품입니다.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뒤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시면 알겠지만요. 원래 온달설화 모티프를 조금 이제 변형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약간 이런 정치적인 것들에 대한 강조성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식의 각색들이 일어났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서도 문제 중에서는 1번 정도 잘 풀어보시고요. 3번 내용을 좀 읽어보시게 되면 선생님이 했던 말들이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아요. 알겠죠? 이게 문제를 못 풀어주는 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EBS에서도 저작권에 대한 이슈를 되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독서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이게 아마 여러분한테 올리는 게 좀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문학은 그나마 이제 올릴 수 있는 것들은 올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최대한 선생님이 할 수 있는 만큼은 여러분께 제공할 겁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볼 작품은요. 42페이지에 있는 이 작품 모르면 안 되죠, 여러분들. 요 같은 경우에는 뭐 교과서에도 있는 내용이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알 거라고 믿습니다. 김수영의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 시적 화자 자신 자체에 대한 이야기인데 굉장히 소시민적이고 그 다음에 방관자적 태도를 지닌 사람이죠. 그치?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자조적 인식, 그죠? 비판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것들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라고 얘기한다면은 여기에선 여러분한테 일상적인 시어들이 되게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시어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겪을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사실감 있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챙기셔야 될 건 여기에서는 이에 따른 어떤 대조성 같은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선생님이랑 한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나는 조그만한 일에만 분개, 화를 내고 있는가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조그만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일종의 비본질적인 거라고 일단 얘기하겠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적화자는요. 자기는 큰 일이 아니라 이런 조그만한 일에만 화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일종의 본인에 대한 자조적인 질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본인 스스로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조적인 질문을 던진 거겠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저 왕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왕궁이란 말이 좀 중요하겠죠. 자, 이 왕궁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독재 정권으로 번역하시는 게 좋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본질적인 거죠. 그죠? 그래서 저 독재 정치 대신에 왕궁의 음탕, 비리, 부정부패 얘기하는 거겠죠. 부정부패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하면서 얘가 근데 화내고 있는 건 뭐야? 갈비탕에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화를 내면서 분개하고 옹졸하게 체크하셔야 되겠죠. 본인 스스로도 본인이 옹졸하다고 알고 있네요.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라고 얘기하면서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비속어까지 사용을 해서 그렇죠? 이것도 일종의 사실감, 현장감, 그 다음에 일종의 작품의 생동감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치? 그래서 나는 왕궁 혹은 거기에 있는 것처럼 왕궁의 음탕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것들에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그마한 일에만 화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듯이 이런 식의 이제 대조성 같은 것들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은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이제 이건 우리가 피라 사건이라 얘기를 하죠.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어서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뭐한다? 이행하지 못하고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항 못한다라는 거잖아요. 못하고 20원을 받으러 3번씩 4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사람이 강자한테도 뭔가 뭐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나는 약간 이런 거죠. 강약약강인 거죠. 그치? 약간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증오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집중하세요. 옹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 오래되었고 이제 내 앞에 정서, 동그라미. 여기서 정서란 뜻은 일종의 내면화라는 뜻입니다. 뭐 게임 용어로 하게 되면 일종의 패시브라고 할까? 나는 이제 이 옹졸함에 대한 것이 되게 오래전부터 됐는데 지금은 나의 하나의 어떤 정서, 감정처럼 내면화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가로놓여 있다. 그래서 나의 옹졸한 이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는가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과거 일화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 옹졸함 지금 시작된 게 아니야. 원래 옛날부터 갖고 있었고 지금은 약간 패시브처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조금 더 이어서 들어가자면 부산의 포로수용소의 제14 야전병원에 있을 때 정보원이 너스들과 스펀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키고 있는 나를 보고 포로경찰이 되지 않는다고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놀린 일이 있었다. 너스들 옆에서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뭔가 나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런 거죠. 그 옹졸함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부터 있었다라는 건데 정보원은 국군들 이제 우리 쉽게 얘기하면 이제 국가정보원이겠죠. 그 사람들이 나한테 이제 이중 스파이를 하라고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못하고 스펀지 만들기나 거즈나 개키고 있는 굉장히 어떤 소극적인 행위들밖에 못한다라는 거죠. 그치? 뭔가 적극적으로 나서 뭔가 하는 것보다는 나는 그냥 뒤에 숨어서 소극적으로 뭔가 하는 것들을 하고 있었다. 이게 바로 나의 옹졸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지금도 내가 반항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스펀지 만들기와 거즈 접고 있는 일과 조금도 다를 게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지금 이런 것들 다 사소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막상 중요하고 뭔가 해야 되고 이런 적극적인 거 난 못한다. 그래서 이런 일종의 나의 어떤 소극적인 면들,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죠. 이어서 그러니까 이렇게가 되네.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에 지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놈 아기의 투정에 진다. 떨어지는 은행나무 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길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나에 대한 이에 대한 결론치가 뭐야? 일종의 나약함, 왜소함을 지니고 있는 게 나라는 것이죠. 그치? 그런 옹졸함의 내면화가 주는 가 바로 나에 대한 나약함, 왜소함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 이어서 갑니다. 와, 여기 선생님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는 파트 중에 하나죠. 볼게요.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라고 얘기하면서 의도적 행갈이 행간 걸친 보이시죠? 그치? 즉 나는 이런 절정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 상황. 그쵸? 절정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비켜서 있다라고 돼 있잖아. 나는 즉 어디에 있는 거야? 나는 절정의 주변에서 일종의 뭐 하고 있다? 방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내가 얘기했던 저 소시민적 태도, 방관자적 태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어서요.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아예 영탄법으로 강조 때리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본인이 문제 있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개선이 안 되는 거죠. 됐어요? 그리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바로 자주적 질문에 대한 일종의 답변이죠. 들어갑니다. 누구에게? 이발쟁이에게. 그죠? 그 다음에 이어서 보게 되면 땅 주인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이고 아까워. 땅 주인에게는 어떻다고? 못하고. 구청 직원에게 못하고. 동회 직원에게 못하고. 야경꾼에게 이 1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이런 때문에 우습지 않니? 이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에 대한 자조적인 태도를 있는 그대로 펼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뭐래냐? 라고 얘기하면서 도노법이죠. 의인법이죠. 그래서 일종의 말을 건네는 방식이지만 이건 일종의 독백적 어조로 처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모래한테 뭐 불러도 뭐 답변하겠니? 그죠? 그래서 이건 독백적입니다, 여러분들. 대화처럼 하시면 안 돼요. 나는 얼만큼 적으냐라고 되어 있어. 얼마나 한심하니? 모래도 작은데 나는 모래가 더 작은 거죠. 그치?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만큼 작으냐라고 얘기하면서 이건 내가 작다라고 시인하고 있는 거죠. 서리법이죠. 그치? 정말 얼만큼 적으냐. 반복이죠. 그만큼 나에 대한 자조와 한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도 풀어볼 게 1번과 2번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1번에서 3번은 분명히 이거 학교 선생님마다 의견 다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워딩을 읽는 사람들에 따라서 이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 봤을 때는 학교에서도 1번에 3번은 아마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을 거예요. 보통 이제 해설지를 기준으로 해서 공부하라고 여러분은 제시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해설지 보고서 이제 뚫리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외워서 들어가면 되는 게 이제 내신이잖아요. 그치? 근데 아마 좀 공부를 좀 더 하시거나 아니면 선생님 스스로가 뭔가 하시는 분들은 아마 1번에 3번에 대해서는 어떤 논쟁의 여지가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의 의견을 좀 따라가시면 좋을 내용들이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요. 개념학습에 있는 내용 다 끝났습니다. 아마 다음부터는 고전시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갈 것 같고요. 여러분들한테 끊임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수업 때 만날 수 있는 친구들 수업 때 만나고요. 영상을 통해서 만난 친구들 계속 영상을 통해서라도 만납시다. 알겠죠? 자, 듣느라 고생들 했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